예,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소스 작성 시 필요한 기본 단축키를 열거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가 소스를 만들다 보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들을 갖다가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드 완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코드 완성인데요. 코드 완성인데,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와 같은 다른 IDE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코드 힌트가 나오고 그 힌트가 나오면 엔터나 탭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고 좀 이따가 예제에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는 뭐냐니까 타입 코드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는 이제 우리가 캐스팅 자동 완성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때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씁니다. 그 다음에 Alt 엔터가 있는데요. Alt 엔터는 우리가 코드에서 실수를 했을 때 Alt 엔터를 누르면 어떤 빠른 수정들이 할 수 있는지 보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Alt 엔터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다가 이제 코드를 갖다가 명령문을 만들다 보면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동을 하지 않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마지막에 로 커서가 이동하면서 세미콜론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시프트 엔터로 우리가 쓰던 것이고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으로 쓰던 것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고 이제 예제를 하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멤버 변수 선언 부분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다가 요 멤버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꺼번에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xt1이라는 이름의 그 뷰에 변수가 있으니까 이번엔 text2라고 이름을 써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t를 먼저 입력하겠죠. 대문자 t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코드 힌트 기능이 나오죠. 코드 자동 완성을 위한 코드 힌트가 나오면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텍스트 뷰니까 이때 엔터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운 다음에 텍스트 2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꼴을 입력하고, 그죠? 스페이스바를 입력하지 않고 합니다. 이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소괄호를 입력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오는 find view by id로 찾아온, 그죠? 그 XML에 있는 위젯을 여기 형변환 해줘야 돼. 주소를 형변환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텍스트 뷰라고 적어주는데 그렇게 적지 마시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텍스트 뷰가 이렇게 캐스팅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find view by id에서 F를 누르면 find view by id가 나오죠. 그럼 요것도 선택해 주셔서 누르고 탭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탭 키 한번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r. 이제 id로 찾아와야 되니까 id.text 1이 되겠죠. 되죠? 뭐 입력해도 되고 텍스트 1을 선택해 줘도 되는데 짧기 때문에 텍스트 1을 입력을 해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것이 이렇게 보시면 소괄호 하나밖에 안 남아 있긴 하지만 요걸 마지막으로 옮기면서 세미콜론 입력해 주는 단축키인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면서 여기 띄어쓰기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만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 ID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다 만들어 줍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한 번 더 해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버튼 해보겠습니다. 버튼에 B를 누르니까 B가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엔터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버튼 2라고 할까 이름을 갖다가 2를 주고 그 다음에 이꼴 소괄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버튼을 갖다가 이제 형변해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버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Find View by ID에 F를 눌러준 다음에 엔터를 또 눌러주죠. 그리고 R.ID. 그죠? 버튼 1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키 눌러줘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붙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서 버튼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튼을까지도 만들어 봤죠. 이것이 코드 자동 완성 단축키들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계행 관련, 그러니까 행을 갖다가 다음 행으로 보내는 계행 관련 단축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음 행으로 보낼 때는 엔터를 이렇게 누르겠죠. 엔터. 그죠? 여기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엔터를 갖다가 우리가 눌러줬는데요. 그래서 그 엔터를 눌러주면 일반적으로 다음 줄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hift 엔터가 있습니다. Shift 엔터. Shift 엔터는 뭐냐니까, 자, 커서를 가운데에 아무데나 갖다 놔 보시고요. 갖다 놔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Shift 엔터를 눌러보려고 합니다. Shift 엔터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커서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엔터를 눌렀다면 이렇게 됐었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커서가 뒤에 있는 행을 무시하고 다음으로 계행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커서를 갖다가 이 버튼이 있는 요 줄로 갖다 놓은 다음에 요번에는 컨트롤 알트 엔터입니다. 컨트롤하고 알트하고 엔터를 눌러주는데요.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는 계행이 되긴 하는데 위로 됩니다. 위로 계행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서가 어디에 있든 위에 줄에다가 뭔가를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행 관련 그러니까 이제 줄을 띄워주는 것이 엔터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다? Shift 엔터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엔터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 코드 자동 정렬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메모장 수준의 이제 그걸 가지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했더니 이 옛날에는 띄어쓰기 같은 것도 직접 우리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붙이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IDE가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띄어쓰기 같은 거 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세미콜론을 갖다가 우리가 붙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걸 지금 이 소스 코드 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자동 정렬하느냐 하니까 컨트롤 알트 L입니다. 컨트롤 알트 L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 정렬이 되어집니다. 컨트롤 알트 L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전 이클립스에서는 뭐 한다? 컨트롤 시프트 F였고요.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컨트롤 KT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소스 코드 자동 정렬을 위한 단축키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주석 처리를 해보죠.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놨던 이 두 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얘를 주석 처리를 해보는데 일단 주석 처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 주석이라서 한 줄 주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 주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슬래시, 하나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입니다. 자, 그 한 줄 주석은 그냥 이게 줄에 걸쳐만 있으면 됩니다. 걸쳐져 있는 기까지 다 선택되니까 줄이 걸쳐 있으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주석 처리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 처리가 해제됩니다. 자, 그런데 블럭 주석을 쓰고 싶다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래시 아스트리크를 만들고 싶다라면 얘를 갖다 정확하게 블럭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잡고 어떻게 된다? 혹은 여기서부터 하고 싶다라면
또 t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컨트롤하고 뭘 눌러주고, 그죠? 시프트를 눌러주고 슬래시를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주석을 사용하면 얘를 갖다 해제할 때 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를 눌러야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을 정확하게 다 잡고 줄을 다 잡고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를 누르면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그 주석 마크가 들어가니까 훨씬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이제 주석 해제를 해볼게요.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줄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잡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요 옆에 보시면 코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라인 번호. 라인 번호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줄 단위로 잘 잡힙니다. 그죠? 이렇게 줄 단위로 잡히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을 때 처음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할 때 우리가 잡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잡히지만, 그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해제하고 얘를 갖다가 블럭을 앞에 있는 뭐에서, 그죠? 칼럼 번호에서 이렇게 블럭 두 개를 잡고, 그죠?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주석이 잡힌다. 줄 단위로 잡을 때는 앞에 있는 뭐를,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 번호 있는 란을 드래그 하시면 훨씬 쉽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석 처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관련입니다. 임포트 관련. 그죠? 자,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썼을 때, 여기 보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주는데, 이게, 이 말이 없고, 우리가 요렇게 썼다라면, 얘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우면 이 텍스트 뷰나 버튼이 지워주는 순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세팅을 갖다가 처리를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세팅 처리를 해놨기 때문이고, 그죠? 임포트로 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단축키를 갖다가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lt Enter를 눌러, 이제 이 상태에서 Alt Enter 누르면 어떻게 된다? Alt Enter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얘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미 붙어 있는 이유는 뭐다? 한번 볼까요? 여기 파일 메뉴판에 세팅에 와서 에디터를 선택합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제너럴이 있겠죠. 제너럴 갖다 확장하면 오토 임포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토 임포트 한번 선택해 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add an ambiguous imports on the fly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임포트들은 이미 갖다 놔라 이 말인 거죠. 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뭡니까? 하니까 만약에 옵티마이저를 하는 건데요. 즉 임포트를 갖다 옵티마이저 하는 건데 혹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버튼 1을 지운단 말이죠. 버튼을 지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버튼 1을 지우면 여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이 두 번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보통 체크를 해 놓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오케이 해 놓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워버리면 얘도 자동적으로 지워지고요. 버튼은 자동적으로 지워지고 혹시 버튼을 갖다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위치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스위치에서 S를 갖다가 입력하고 W까지 입력해 보죠. 그러면 스위치가 나오겠죠? 자, 요 위에 있는 여기 임포트 부분을 잘 보세요. 스위치에서 이 스위치를 갖다 선택한단 말이죠.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임포트에 스위치 클래스가 이렇게 임포트 된 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 이번엔 지울 건데 지우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위에를 잘 보세요. 보시면 얘를 지우면 어떻습니까? 스위치 클래스 임포트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스위치에서 설정해서 얘를 해놨기 때문이다. 요 두 개를 갖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한다? Alt Enter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입력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클립스에서 Ctrl Shift O라고 하는 단축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 임포트 지우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한다? Ctrl Alt O인데 2번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세팅을 갖다가 이미 설정이 돼 있으면은 그죠?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가리키는데 마우스로 가리킵니다.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가리키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가리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가리키면 간단한 설명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는 설명이 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android.widget에 있는 그죠? 텍스트 뷰라는 건데 얘는 뷰 클래스를 갖다 익스텐저하고 그죠? 뷰 트리 오브저브를 갖다 뭐 했다? 구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간단한 설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이 마우스 오버를 한다는 것이 실수로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뷰도 누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누가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놨을 텐데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요건 닫아버리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Q도 있습니다. 컨트롤 Q. 컨트롤 Q가 있는데 이건 빠른 문서 보기라고 되어져 있죠. 뭐냐니까 여기 커서를 갖다 놓고 커서 클릭해 놓습니다. 해놓고 컨트롤 Q를 갖다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Q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나온다. 설명문이 나오고 갖다 대 보시면은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봐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좀 쉽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든다 쭉 되어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면 외부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developer.android.com/reference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Shift F1이 되는 거죠. 자, 커서를 갖다 여기 갖다 놓고 Shift F1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동해갖고 텍스트 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뷰에 대해서 설명문이 쭉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번역이 잘 되니까 뭐 굳이 얘를 갖다가 한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코드 빼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한국어로 번역되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겠죠. 번역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다 번역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보는 걸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마우스 오버, 마우스 클릭이 아닙니다. 마우스 클릭은 어떻게 된다고요? 클래스 코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클래스 코드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Q는 빠른 문서 보기라고 해서 문서를 보는 것인데, 요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hift F1 하면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파일로 가이드로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뭘 한다? 외부 문서를 통해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소스라인 관련해서 컨트롤 D. 이 컨트롤 D도 참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요.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가 잘 안 씁니다. 특히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자, 이 버튼을 갖다가 여기 갖다 놨는데 이 버튼 변수 선언을 3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버튼 1, 2, 3 3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거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Duplicate 해서 복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누르는 순간마다 어떻게 된다? 요 자기 커서가 있는 위치에 것을 갖다 복사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2, 3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것들이 뭐다? 컨트롤 D라는 단축키입니다. 자주 쓰이는 거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무슨 도형 같은 거 복사할 때는 얘가 최고는 기술인데 어쨌든 컨트롤 D를 꼭 기억하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 삭제하는 게 컨트롤 Y인데 이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Y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좀 많이 해서 쓰는데요. 어, 이제 그 컨트롤 Z이 우리가 뭐냐니까는 실행 취소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컨트롤 Shift Z 쓰는 데도 있고 컨트롤 Y 쓰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Y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실행 취소의 세 번째 키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삭제를 해볼 건데요. 자,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단축키 추가를 하는 부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요 소스 코드에서 요 소스 코드 얘를 갖다가 좀 확대를 하고 싶어요. 확대를 하고 싶으면 물론 세팅스 메뉴에 가셔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컨트롤에서 휠을 돌려서 하는 거나 아니면 컨트롤 더하기 빼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추가해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컨트롤 휠을 눌러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죠? 폰트 사이즈를 갖다가 키우기도 하고 폰트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는 것. 그죠? 요걸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노 하니까는 파일 메뉴로 오셔가지고 세팅에 오는 거죠. 세팅스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축키들을 키맵이라고 합니다. 키맵을 선택합니다. 키맵을 선택하고 자, 키맵을 선택했으면 여기서 이제 이 키맵을 갖다가 이제 있는데 이 키맵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찾기가 좀 힘들어서 검색란에다가 여기 검색란에다가 우리가 지금 폰트를 갖다가 키우고 줄이고 하고 싶으니까 폰트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여기다 폰트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주면 됐습니까? 엔터 누르기 전에도 이미 찾아가지고 decrease font size와 increase font size가 나오죠. 리셋도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decrease하고 increase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노? 그 다음에 요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하라고 되어져 있죠. decrease font size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죠? 키보드에 있는 숏컷을 만들 수도 있겠, 단축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우스 단축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add 마우스 숏컷입니다. 눌러주고. 그죠? 그럼 문제 선택할 게 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밑으로 돌려주면 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컨트롤 휠 다운이라고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고 단축키 동작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되겠죠. Increase Font Size도 어떻습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Add Mouse Shortcut을 선택하고 그죠? 요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업을 해주면 컨트롤 휠 업이라 나올 겁니다. 그럼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제 OK 누르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뭐 한다? 컨트롤로 휠을 갖다가 위로 돌리면 이렇게 어떻게 되고 글자 폰트가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폰트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방식으로 맞추든가 그렇지 않고 뭐 이클립스처럼 컨트롤 더하기 빼기로 맞추셔도 되겠고 그럼 우리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축키 추가 부분에서 컨트롤 휠 써가지고 하는 거 해봤고요. 자, 이번에 라인 삭제인 컨트롤 Y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Y를 갖다 세팅하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 오셔가지고 다시 세팅스에 오시면 자, 우리가 이번엔 단축키가 이제 해보면 되는데, 그죠? 해보면 되는데 이제 컨트롤 Y를 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찾기를 누르는 거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Find Action by Shortcut이라고 되어 있죠. 걔를 클릭하면 이제 요거는 단축키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동작이 컨트롤 Y잖아요.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Y를 눌러봅니다. 그죠? 그럼 지가 찾아갈 거예요. 뭐냐니까 리드 부분이죠. 리드 부분에서 여기 보면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리기가, 그러니까 실행을 갖다가 되돌리기가 컨트롤 시프트 Z 누르기도 하지만 이 컨트롤 Y 요 세 번째 세팅이 되어 있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Y는 지워주려고요. 두 개는 남겨놓고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얘를 갖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거기 리무브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세 번째 게 요거죠. 리무브 컨트롤 Y 얘를 눌러줘서 삭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리두가 두 가지의 단축키가 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apply 한번 눌러줄까요?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해서 apply 한번 눌러줍니다. apply 눌러줬고,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컨트롤 Y를 누르면 한 라인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delete line이라고 적어보죠. 그죠? 그럼 여기 delete line이 나왔단 말이죠. 됐죠? 그럼 이 delete line을 갖다가 이제 단축키가 없으니까 단축키를 갖다 설정해 주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마우스가 아니고 키보드로 하는 거니까 add keyboard shortcut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인 컨트롤 Y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타나겠죠?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면 세팅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고요. 빠져나오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주석창에서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워낙 많이 쓰는 단축키라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단축키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요.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할 때마다 언급을 하도록 하고 일단 시작 시점에서는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 단축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